2021년 9월 첫째 주 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8월 28일자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부동산 영끌 B2 끝나. 상가 옥석 가리고 주택은 청약 노려라. 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전문가 5분의 칼럼이 실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 시장은 거래량이 소폭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네, 그 얘기를 하셨고요. 전세 시장은 영향 미비하다. 그 다음에 영끌 대출은 자제하고 청약을 활용하라.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민감하여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문가분들 박원갑 교수님, 송인호 연구부장님, 그 다음에 심고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안명숙 총괄이사님, 그다음 직방의 우리 함영진 팀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매매 이제 영향에 대해서 쓰신 거 봤는데요. 매매 시장은 이제 거래량 소폭 둔화될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 수요 감소, 상승세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전세 시장은 거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영향 미비, 상승폭이 소폭 감소할 것이다. 하방 압력, 영향 미비, 상승 압력. 서로 좀 상반된 의견도 있네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 영향이 있고 상승폭 감소될 것, 소폭 영향, 쏠림 현상 지속이 될 것이고, 수요 위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수요 전략, 영끌 대출은 자제하라. 그리고 청약 통장을 적극 활용하라. 주택 구입은 신중하라. 오직 청약, 주택 구입은 신중. 청약만이 답. 공급 적은 지역 청약 공략하라. 영끌 자제. 추가 인상 시 영향 가능하고 큰 영향이 없다 보시고 초기 안정 후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 많은 지역은 하락 가능성 이렇게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6주째 급등 피로감에 아파트 매수 심리 주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난주보다 이제 그 한 주 전보다 조금 완화됐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수도권이 지난주 대비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셋째 주가 112.4였는데 넷째 주 110.8로 소폭 하락했고요. 전국은 108.2에서 107.3으로 또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100을 넘기 때문에 상승 압력은 아직까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거래 급증 동두천 조정지역 지정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투기지역 해제하고 그 다음에 신규 지정된 것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 의창구 동읍 북면이 이제 해제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추가 지정된 곳 동두천시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담보 인정 비율 우리가 LTV라 그러죠. 그러니까 집값에 대비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9억 이하는 50%고 9억 초과는 30%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DTI는 50% 적용받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의 LTV가 10%씩이 더 이제 감소가 돼요. 그래서 40% 그다음에 9억 초과는 20%로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지 본인이 계신 곳이 투기과열지구인지는 확실하게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이제 나중에 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세요. 다음은 한국경제 8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끝나면 보유세 폭탄 떠안는다. 그래가지고 임대차 지금 제도 폐지로 기존 사업 이제 기간 종료되면 종부세 합산이 배제된 데가 골자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빌라 등 이제 비아파트는 주택 합산 배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신규 대상 등록도 예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 여러분들 조금 세금에 대한 그런 거 이제 계산해 놓은 건데요. 현행하고 이제 말소 후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숫자가 이런 분이 있나 싶어요. 진짜 보유주택 25가구나 있으신 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25가구 있으신 분 이렇게 보시면 현행 종부세는 임대사업자 하니까 종부세 안 내겠죠. 근데 이제 9억까지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이제 감면을 일부 받았던 것이 감면을 덜 받게 되니까 3,400만 원까지 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임대제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월 30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쫓기듯 발표하더니 3기 신도시 곳곳 인프라 펑크. 네, 인프라라기보다는요, 사실 이게 이제 님비 핀피 현상에 조금 그런 기사로 좀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기사를 쓰셨는데, 열병합 발전소, 소각장, 하수처리장, 우리들 뭐죠? 그러니까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도 들어오지 마라고. 심지어 앞들이 아니라 뒷뜰에도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근처에 오는 것 자체 싫어하는 그런 그 혐오 시설이죠. 기반 시설들을 무조건 혐오하는 주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수처리장, 열병합 소각 발전소, 하수처리장, 광역 소각장, 결국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위해서 지금 계속 쓰레기 뭐 매립지 부족하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 좋은 GTX, 그리고 무슨 문화시설, 쇼핑몰, 대환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시설을 꼭 그 넣게 하는 것을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월 30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집값 고점론에도 최고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48%.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1200명 48.4%가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라고 그랬네요. 여기 44.4% 나와 있죠.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암호화폐, 뭐 적금 다양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이제 여기 1200명 중에서 569명 중 34.2%는 최대한 빨리 집을 마련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공격적인 투자자 비율이 높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그런 설문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8월 30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과거 금리 인상기 살펴보니까 집값 뛰고 부채가 더 늘었더라. 그래서 금리 인상이 꼭 집값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차 인상기라 그래서 뭐 이거 누가 1차 인상기 이렇게 지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요 금리 2008년 이후부터 1차 인상기, 2차 인상기라고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했다 그러고요. 2010년에서 7월부터 2011년까지 6월까지 약 한 1년간 2%대 금리에서 이제 3.2%로 우리 그때 이렇게 좀 금리를 올렸었죠. 그때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 안 했어요. 그때는. 대세 상승기의 전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2012년 후반에서 2013년 초반까지가 집값이 떨어지는 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파트 값은 그냥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황보하는 장이었고요. 2차 인상기는 지금 사실 17년 11월부터 18년 11월인데 이때는 지금 되게 지금 최근 겪고 있는 대세 상승장의 시작 아주 한참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때라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집값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집값은 금리보다 주택 공급과 세제 등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고 오히려 취약계층 이자 부담만 커지는 그런 금리 인상의 악영향도 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전체적인 뭐 몇십 년치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1,000가구가 늘어서네요. 그 다음에 화성, 진안 2만 9천 가구 해서 합쳐서 7만 가구가 입주 맞춰 GTX 개통한다. 그래서 지금 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7곳, 지방 3곳, 지방은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수도권 7곳 해서 총 10곳에 14만 가구를 배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12만 가구가 나오니까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왕, 군포, 안산에 막 말씀드린 4만 1,000, 그 다음에 화성, 진안에 2만 9천 해서 7만 가구가 들어서고요. 또 다른 곳 한번 볼까요? 여기 양주의 장흥, 그 다음에 남양주의 진건, 그 다음에 구리의 교문, 네, 그 다음에 의왕, 군포, 안산에 이제 그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화성, 진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성, 봉담 3, 그리고 인천 9월 2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근데 서울이 여기인데 좀 많이 요런 곳은 그래도 구리나 뭐 남양주나 뭐 요 정도는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요쪽은 상당히 뭐 GTX를 타고 오면 되지 하고 좀 밑으로 좀 뺀 것 같은데 중간에도 좀 개발할 곳이 없었나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또 연연 내용이 있어서 다음 기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8월 30일자 기사인데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첩첩산 중
교통확충은 차기 부담에 떠넘겼다.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 이렇게 지금 요번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3기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 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에는 큰 영향이 없다. 1차적으로 도움이 안 돼. 단기적으로 도움이 안 돼. 서울 주택 수요 흡수 불확실. 심리적 안정에 제한적 효과다. 이렇게 미치고 보시고 교통 문제 해결은 GTX 본선과 이음은 부분적 효과가 있겠지만 개통 시기에 맞춰야 될 것이고 교통망 확충 쉽지 않다. 결국 다음 정부의 과제를 넘긴 거 아니냐. 광역 교통망 사용하면 일부 해결할 수도 있다. 토지 부상 어려울 것. 최대한 서두르면 가능하다. 지연 가능성 있음. 확실한 불확실성 염두에 둬야 다음 정부 의지가 변수다. 불황기 폭락 가능성. 미분양 가능성 있고요. 미분양 우려 없음. 미분양 우려 있음.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그리고 개선점. 수요자 선호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 철도 개통에 교통망 확보해야,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계획 확정해야, 주택별 규모 및 규제가 필요, 임대차 시장 영향 모니터링 필요, 다양한 의견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8월 30일자 기사입니다. 갈 곳 잃은 부동산 뭉칫돈, 비규제로 몰린다. 이렇게 해서 규제하고 이제 비규제 지역에 이런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세금이 적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짧아서 비규제 지역이 전년 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46%나 증가했답니다. 제주, 강원까지 집값이 상승도 고공행진 중이고요. 단기 시세 차익 노린 자금도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실거래가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비규제가 점점 그래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신규 택지 등 8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래서 지금 8곳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곳 이렇게 적어놨고요. 지정되면 이제 요거를 알고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토지거래구역이 이제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실거주, 실경영 목적만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토지를 사시면 뭘 지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실제로 들어가실 경우에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180제곱미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 도시외 지역은 농지가 500, 임야가 1000 초과시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뭐 강남, 목동, 그 다음에 잠실 요렇게 있는 그 토지거래 구역하고는 면적이 다른데요. 얘기하시는데 정확합니다. 그거 다르고요. 그거는 좀 더 강화된, 그래서 이게 주거지역이 18제곱으로 그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조금 부동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 요거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전체 창업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 업종은 오히려 늘었고요. 숙박업이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도 보통 중과세 많이 늘진 않았고요. 부동산업이 많이 줄었네요. 기타는 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전년 대비 이렇게 나왔고요. 창업도 비대면 시대다.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고 있고 20대, 30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직장을 가는 것보다 20대, 30대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찾아가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시면 20대, 30대가 전년 대비 많이 이렇게 그래프가 검은 그래프 올라왔죠. 40대는 오히려 줄었죠. 갈수록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선뜻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비대면이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이제 또 돌아오면 어떻게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재개발 관심지역 주택 5가구 중 2가구를 외지인이 샀다.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31%니까 거의 40%에 육박한다 이 얘기겠죠. 상반기 서울 재개발 관심지역의 주택 5가구 중 2가구는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아파트가 급등으로 빌라 매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재개발을 노리는 투자 수요까지 가세해 빌라 시장에 외지인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 규제이익 반사이익으로 지식산업센터 평당 3천만 원이 넘었다. 성수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규제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런 것도 있지만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도 있지만 부동산도 비규제 부동산 찾아가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요. 대출 최대 80%까지 나오는 성수동 일대는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품기로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답니다. 성수동 워낙 이제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떴죠. 서울숲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호재들이 있고 그래서 떴는데 영등포 구로동으로 이제 그게 확산되고 있고 최근 공급이 쏟아져서 투자 신중해지고 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또 다른 이면은요,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사업체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보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시는 경우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문직들, 변호사나 뭐 세무사 이런 분들도 지식산업센터에서 컨설팅 해주시고 이런 거 많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지 꼭 아파트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임대료나 이런 거 저렴하고 관리비도 상당히 좋아서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처럼 뭐 이렇게 주거로 분리될 일도 없고 그래서 많이 이제 대출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네, 거래량, 주택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고 있다. 주택 거래량 계속 줄고 있죠. 주택 거래량 계속 줄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작년에 6월, 7월 같은 경우는 뭐 7만 건씩 거래가 됐네요. 근데 지금 현재 4만 건 선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 올해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1월에서 7월까지 분양 물량 여기 나와 있는데요. 8만 5천 가구도 작년에 10만 대비 동일 기간 대비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입주 실적도 9만 7천, 네. 12만 대비 9만 7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14만 3천 가구로 약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 이거는 여기는 수도권이고 여기는 지방이고요. 그다음 수도권 그리고 서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내 집 마련 멀어지는 중산층 4억 3천까지 네, 구매 가능. 주택 구입 잠재 지수. 이건 또 뭔가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데 뭐 아주 중요한 지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지수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중위 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뭘로 계산하면 될까요?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요걸 가지고 계산했더라고요. 가정했을 때 구입 가능한 주택 재고량을 알려주는 지수인데 4억 3천까지가 이제 주택 재고량의 전체의 3.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4억 3천 밑에 있는 게. 근데 옛날이 아니라 불과 뭐 작년에는 15%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국의 부동산의 15%까지를 보통 이제 중위 가구가 살 수 있었으면 이제 3%대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주택 재고량이 주택에서 포시하는 그 포션이 많이 줄어들었다. 즉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전체 살 수 있는 거에 3%밖에 못 사니까 그만큼 사기 어렵다. 뭐 이런 지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2억 절세. 네, 강남 펜트하우스 당첨자도 명의 나눴다. 공동명의에 대한 건데 뒤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공동명의에 대한 재산세, 뭐 종부세 좀 짚어봐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양도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증여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약하고 당첨은 개인별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요번에 새로 분양한 뭐 이런 이제 아파트 단지를 청약하신 분은 한 분이란 말이죠. 부부 중에. 그러면 이 부부 공동명의를 어떻게 만들까요? 다 당첨되고 나서 등기 치고 나서 서로 매매 계약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분양 당첨자들이 당첨 이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 제한에서 허용이 돼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그 뭐 건설사한테 가서 우리 부부끼리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할 겁니다라고 해서 명의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제 단독 명의일 때는 종부세가 7천만 원, 그다음에 양도세 2억이 나오는데 이제 증여세를 뭐 내지만 나중에 공동 명의일 때 양도세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계획하실지 그런 거 궁금하시면 부동산 가치에도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분부터 공시가격 당초 9억이었죠. 근데 이제 11억까지로 올렸고 시가 한 1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시가 16억 밑이라고 무조건 다 면제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올해 9억까지였던 것이 11억까지. 그래서 공시가격 11억까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30대가 큰손. 네. 수도권
대전, 부산, 네, 40대 초월했다. 보시면 요 빨간색이 30대고 주황색이 40대죠. 제가 이제 저도 40대 속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0대보다 이제 30대 분들이 아주 전국적인 거 빼고는 아주 엄청나게 지금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도권, 부산, 대전, 울산 등지에서 30대가 40대보다 아파트 매수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30대 주택 매매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아예 이제는 처음부터 사회초년생 때부터 집값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집을 그냥 사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0대가 이제 사회초년생 때는 집값이 당시 뭐 떨어지는 것도 한번 목격하고 약간 하락기도 좀 경험을 했는데 30대들은 아직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상승장에서 이렇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걸 더 느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9월 2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강남구 평균 전셋값 평당 4천만 원 넘었다. 보시면 강남구가 이제 요번 8월에 평균 전셋값이 4천만 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2,800, 강동구 2,400, 송파구 2,900, 서초구가 3,8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강남구 평당 평균 전세 가격 4,023만 원. 네.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 여파로 서초구는 3,800만 원, 송파구는 2,926만 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좋은 집 사려면 발품 팔아라. 요즘엔 터치가 대세. 터치라면 뭘까요? 핸드폰이겠죠. 네. 프롬테크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프로퍼티 그리고 기술의 테크, 프롬테크 합친말로 빅데이터 그리고 AI, 인공지능, VR, 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서비스. 저희가 몇 주째 걸쳐서 지금 프롬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롬테크의 단계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업계, 자료가 업계 자료죠. 1단계는 정보 탐색, 2단계는 매물 확인 및 임장, 3단계는 중개, 4단계는 계약, 그리고 5단계 인테리어 및 이사. 다음 단계까지.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변 이제 시세, 뭐 환경 등 기본 그런 것들을 정보, 그다음에 아파트 매물 정보, VDR, 그다음에 3D 내부 뭐 일조량 등, 그다음 중개인 연결, 그다음에 전자계약, 대출, 세금 납부, 중개 등기 등의 업무, 그다음에 인테리어, 견적 비교, 소품 정보 등 뭐 이런 것까지도 점점 프롬테크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뛰는데 신이타 모르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약자라고 합니다. 약자 너무 많이 쓰면 정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분양가 7억 딜레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로또 분양 계속 얘기죠. 신혼 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실제 시세하고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 7억 이상 분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시세는 얼마예요? 뭐 그러니까 사기만 하면 로또인 거죠.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3기 신도시 당첨 커트라인 1,945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했습니다. 첫 사전청약에 9만 3천 명이 몰렸고요. 성 평균 경쟁률 21.6대 1 엄청난 숫자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기존 주택도 구입할 만한지 아니면 안전한 청약을 노려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어떻게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읽어드릴 건데요. 고준석 동국대 교수님이시죠. 금리보다 중요한 건 원리금 상환 여력이다. 자금 계획이 확실하면 내 집 마련 나서라. 사셔라.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 수도권 사전청약 적극 노려라. 입주 물량 부족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금리 추가 인상 전에 매수해라.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입니다. 금리 오를 일만 남았다.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금리에 대한 얘기 하셨고요. 박원갑 KB 수석 전문위원님, 청약이 안전자산, 영끌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 지켜봐라. 승인호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수도권 실수요자라면 청약 노려라. 당첨 어렵다면 매매 주저하지 말라. 당첨이 어렵다면 매매 주저하지 말래요. 심경원 교수님, 3년, 4년 뒤 집값 조정될 수 있다. 청약 노리되 매수는 미뤄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님, 청약 가점 40점대 이하하면서 무리한 대출 없이도 자금 조달 가능하면 매수 고려를 해라. 청약 가점이 40점 이하면 청약 도전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청약 분리하고 기존 주택 주입 때는 고정금리 이용해라 라고 이렇게 전문가 의견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분양 물량 부족한데 공공임대만 35만 호 늘렸다. 네,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재고 추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30만 호를 계속 늘려가지고 200만 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공급이 시급한 분양보다 임대에 매몰된 주택 정책을 폈다는 비판도 그 업계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9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시동. 네,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고 합니다. 약 2만 6천 채 규모로 약 25곳 정도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지난 5월에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 동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이제 재개발 활성화 요거를 완화 발표했죠. 그거 이제 이어서 민간 재개발을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을 언론 탓한 국토연구원. 네. 정부 정책, 금리 등 변수는 쏙 빼고 연구. 네.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말한 건데요. 서울에서는 과거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언론 보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네요. 전문가들 뭐라 그랬냐. 정책, 금리 등 다른 변수와 함께 놓고 분석해서 언론 보도라는 변수가 살아남으면 그나마 의미가 있겠지만 언론 보도만 골라서 이거를 평가해놓고 만화산형 아니냐 이 얘기 하셨고요. 언론 보도는 최고가 거래 발생 후에 나오는 것으로 후행 변수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후행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또 다음에의 그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후행 변수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이 의견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음은 9월 3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양도세 무서워 안 팔고 대출 막혀 못 사고 네, 죄수록 집값만 뛴다. 네, 죄수록 집값만 뛴다고 그러네요. 줄어드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지금 뭐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달별로.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수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죠. 100이 클수록.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매물이 많아서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매물 절벽이 거래량 주춤, 양도세 완화 등으로 그러니까 매물 절벽의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양도세 완화 등으로 거래를 유도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9월 3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강남구가 0.28% 상승했네요. 중대형 신고가 갱신. 네, 수도권 일대 집값은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2%, 전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0%로 전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 상승 중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연이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조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시장에 언제 공급되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 심리는 지금 아주 뭐 계속 그 집값을 떠받들어 주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당분간 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월 3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금리 인상에도 꺾일 줄 모르는 수도권 아파트값. 네, 수도권 아파트값 계속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GTX 호재 그리고 기대감 여전. 네, 경기 인천 중저가 단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서울은 재건축이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아파트값이 연이어 상승세다. 이런 기사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월 3일자 매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빌라라도 2030 패닉바잉 매매 건수 8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다. 네, 지금 빌라가 지금 계속 추월했죠.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데도 빌라가 계속 상위를 잇는 것은 이제 서울의 다세대 연립 등 빌라 매매가 아파트 매매를 추월했는데 아파트 값과 전세값이 모두 이제 급등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의 매수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9월 3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허그,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죠. 분양가 기준을 완화하겠다. 공급의 숨통이 트이나라는 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나라는 건데 이제 전국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이 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2월에 내놓은 개선안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서 오히려 공급난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 수익이 안 나머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개편을 좀 해서 완화를 해줄지 이렇게 좀 보여야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고 아직 완화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화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월 3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전세 갈 데가 없다. 강북 절반이 5억 이상. 네. 전세값 중간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전체 6억이고요. 강남은 7억이고요. 강북이 1년 새 1.25억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임대차법 이후 오히려 되려 급등했는데 정부는 자꾸 지금 아니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동아일보 9월 3일자 기사입니다. 초품화, 초품화 이제 다 아시죠?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숲세권, 역세권 뭐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약했는데 학교 소식은 뭐 설립은 무소식. 방치된 학교 부지, 저출산의 학교 신설이 문턱이 너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안 나으니까 많이 이제 학교가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학교 있는 걸 또 가까운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멀리를 또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은 줄었는데 학교를 곳곳에 지을 수는 없고 교실은 남아 돌죠 지금. 교육부 작년 47건 중 12건만 승인했다고 그러고요. 10년 이상 공토가 여의도 공원에 24배나 된다고 그럽니다. 학교 신설이 계속 지연되고 무산에 주민들 불만만 많아지고 전문가들은 수요 예측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요 예측을 어떻게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애를 어떻게 낳을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제도적인 것도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계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9월 3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상가 경매 낙찰가율 124%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입니다. 서울 집합 상가의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124%라고 하네요. 전문가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코로나19로 공실이 늘면서 좋은 입지의 상가 매물이 경매에 나오자 투자자들은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9월 3일자 기사입니다. 씨마른 서울 아파트 매물, 팔리면 신고가. 마지막 기사인데요. 지금 뭐 거래량이 지금 올 초에 5천 건에서 지금 2,019건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래량은 9월 말 최종 확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신고된 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다라고만 이렇게 썼는데 매물 잠김 현상, 지금 거래 절벽 속에 신고가 매물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집값 상승에 불안해하는 수요자가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도 다양한 뉴스하고 이제 정책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40분 정도나 뭐 한 30분 넘어가다 보니까 길다라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좀 끊어서도 보시고요. 한 주간에 이제 정리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또 뭐 어떤 내용 조금이라도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두 편으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누다 보면 또 두 번째 편은 또 안 보게 된다고 또 그러신 분도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세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부세 이제 9억에서 11억까지 올라갔죠. 그런 내용들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 칼럼들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올 테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점점 알찬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칼럼들로 저희 유튜브 계속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욱더 알찬 기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이제 추워지는 그리고 이제 날씨 바뀌는 9월입니다. 추석 끝나고 나서는 전세들 많이 찾으러 다니시고 또 매매도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또 다양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 평형 소개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